춤추는 당신의 모습은 기계 같아요. 런던 로열 발레 스쿨 오디션장에서 그 한마디가 서희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해 찾아온 꿈의 무대. 완벽한 32회전 푸에테를 성공해도 그녀에게 돌아온 건 단 한마디. 로봇 같은 동양인. 과연 서희는 이 편견의 벽을 부수고 진짜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9월 16일 오전 10시.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에 위치한 로열 발레 스쿨 정문 앞에 21살 이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입학 허가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순간을 위해 15년을 달려왔습니다. 7살 때 TV에서 본 발레 공연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1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발가락에 생긴 물집이 터지고 발톱이 까매지고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전국 오디션에서 1등을 차지했고 300명 중 단 한 명만 선발되는 로열 발레 스쿨의 문을 두드릴 자격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서희는 가방 속에서 어머니가 써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희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집 한 거 후회 안 해. 너는 세계 최고가 될 거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은평구에 있던 3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 그녀의 유학비 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시죠. 엄마, 꼭 성공할게요. 약속해요. 서희는 눈물을 닦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학식이 열린 대강당은 300년 역사가 느껴지는 웅장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 벽면에 금빛 장식, 그리고 벽에 걸린 역대 졸업생들의 사진. 안나 파블로바, 마고 폰테인, 다시 버슬리. 발레 역사를 만든 전설들이 모두 이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서희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금발의 영국 학생들, 우아한 프랑스 학생들, 키 큰 러시아 학생들. 그 사이에서 혼자 동양인인 자신이 유난히 눈에 띄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캐서린 허드슨 교수였습니다. 48세 로열 발레단에서 20년간 프리마 발레리나로 활약했던 전설이죠. 그녀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학생들을 훑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발레 학교입니다. 하지만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진짜 발레리나가 됩니다. 기술은 기본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영혼입니다. 발레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이니까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혼. 맞아. 나도 그걸 보여줄 거야. 입학식이 끝나고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3층에 있는 제1연습실. 벽면 전체가 거울이고 바닥은 최고급 스프링 마루였죠. 20명의 학생들이 바에 서서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교수가 앞쪽에서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자, 플리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피아노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완벽한 1번 자세로 플리에를 시작했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그녀는 15년간 수만 번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각도, 속도, 균형 모든 게 교과서처럼 정확했어요. 스톱. 갑자기 캐서린 교수의 목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학생이 움직임을 멈췄죠. 교수의 시선이 서희를 향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이서희입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왔나요? 네, 교수님. 캐서린 교수는 천천히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죠. 그녀는 서희 앞에 서서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기술은 완벽하네요. 각도도 정확하고 균형도 흠잡을 데 없어요. 서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정받았어.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계 같아요.
네. 기계를 보는 것 같다고요. 당신 동작엔 영혼이 없어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캐서린 교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발레는 단순히 다리를 들고 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백조가 되어야 하고, 공주가 되어야 하고, 사랑에 빠진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냥 동작만 따라하고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서희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15년간 완벽하다는 말만 들어왔는데 첫날부터 이런 평가를 받다니. 네, 교수님.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할 거예요. 계속하세요, 다들. 캐서린 교수가 돌아섰고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기계 같은 걸까? 감정이 없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돌아온 서희는 구석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서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요. 학교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할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서희는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렇게 무거웠죠.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 개인 연습을 하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 수업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연습실로 돌아가 밤 11시까지 연습했죠. 하루 15시간을 춤에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서희. 오디션장에 들어선 서희는 심사위원 5명 앞에 섰습니다. 이번 주제는 백조의 호수 중 흑조의 32회 점프의 태였죠. 가장 어렵고 화려한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서희는 완벽하게 32번을 돌았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지막 착지까지 깔끔했어요. 감사합니다. 결과는 내일 공지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희는 인사를 하고 나왔죠. 복도에서 기다리던 소피아 벤틀리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작게 웃었습니다. 32회 전 완벽하게 돌았대요. 대단하네요. 로봇처럼.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서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희도 그 틈에 끼어 결과를 확인했죠. 주연 배역에는 소피아 벤틀리의 이름이 있었고 서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조연도 코러스도 아닌 완전 탈락이었어요. 아,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이 5번째 탈락이었죠. 서희는 게시판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아시아 애들은 기술만 있지 표현력은 제로야. 맞아, 저 애 진짜 기계 같더라. 얼굴도 무표정이고. 서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죠.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희는 런던 킹스크로스역 근처 월세 55만 원짜리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우 15평 남짓한 크기에 창문도 하나뿐인 작은 공간이었죠.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테스코에서 산 할인 샌드위치 2개와 생수병만 있었습니다. 서희는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영상통화였죠. 여보세요? 서희야. 잘 지내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고. 화면 속 어머니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어머니 뒤로 보이는 좁은 원룸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집에 있던 식탁도 소파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서희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죠.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오늘도 학교 식당에서 스테이크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희는 손에 든 할인 샌드위치를 책상 밑으로 숨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걱정 마. 편의점 야간 알바 시작했어. 시간당 10,000원 받으니까 괜찮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세계 최고 발레리나 되는 게 엄마 꿈인데. 그래, 요즘 학교는 어때?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디션 5번 다 떨어졌어. 애들이 나한테 로봇이래. 교수님은 나한테 감정이 없대. 나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세요.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딸 최고야. 엄마 가봐야겠다. 알바 시간이야. 사랑해, 서희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서희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왜? 왜 안 되는 거야? 나 뭐가 부족한 거야? 그녀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에 21살 여자가 있었죠. 서희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야? 동양인이라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정체성이 처음으로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었는데 이미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 4명이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일찍 왔네. 소피아가 서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도 오디션 준비해요? 아, 맞다. 벌써 5번 떨어졌죠?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서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기술은 완벽한데. 아, 알겠다. 아마도. 소피아가 친구들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동양인이라서 그런가 봐. 우리 문화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작품이고 지젤은 프랑스 작품이잖아. 김치 먹고 자란 애가 어떻게 이해하겠어?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서희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들고 연습실을 나왔죠. 복도를 걷던 서희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빨개져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서희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화장실에 울렸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계속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캐서린 교수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발레의 감정 표현에 대해 강의했죠. 발레는 육체 예술이지만 동시에 감정 예술입니다. 당신들이 무대에 서면 관객은 당신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러 옵니다. 동작에 영혼을 담지 못하면 그건 그냥 체조일 뿐이에요. 그러다 교수의 시선이 서희를 향했습니다. 이서희, 당신은 기술적으로는 입안에서 상위권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춤에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특히 동양 출신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죠. 문화적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 전체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캐서린 교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해하세요? 노력만으론 부족해요. 타고난 감수성도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서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고난 감수성. 그렇다면 나는 타고나지 못한 걸까?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잘못인 걸까? 수업이 끝나고 서희는 런던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템즈 강변을 따라 1시간을 걸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을 뿐이었죠.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서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11월 초 런던의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죠. 서희는 여전히 매일 15시간씩 연습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오후 11시가 넘어 원룸으로 돌아온 서희는 현관문을 열다가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어요. 택배. 상자에는 한글로 쓰인 한국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미선 어머니였죠. 서희는 상자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테이프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치. 제일 위에는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가 유리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는 용기를 꺼내 뚜껑을 열었죠. 새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3개월 만에 맡는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김치 밑에는 낡은 흰색 천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서희가 천을 펼치자 은은한 한약 냄새가 났어요. 천의 가장자리는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구멍도 있었죠. 이게 뭐지? 천 밑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희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서희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요즘 통화할 때마다 내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엄마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이 천은 내 할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승무수건이란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40년 넘게 승무를 추셨어. 할머니 말씀이 춤은 근육이 아니라 숨이래. 몸으로 추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춘다고 하셨지. USB에 할머니가 1987년에 추신 승무 영상을 담았어.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 영상이야. 화질이 안 좋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느낄 수 있을 거야. 서희야, 내 안에는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약점이 아니야. 그게 바로 너만의 강점이란다. 그걸 잊지 마.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서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한참을 울고 난 후 서희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1987년 할머니 승무. 아비 서희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흑백 영상이었고 화질은 좋지 않았죠. 하지만 곧 한 여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흰 장삼을 입고 고가를 쓴 할머니였어요. 서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고 소리가 느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뚱, 뚱.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죠. 그저 고개만 천천히 숙였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동작에서 무언가 강렬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장단이 조금씩 빨라지자 할머니는 양손에 든 흰 수건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수건이 공중에서 물결치듯 흩날렸죠. 회전하는 동작은 발레의 피루에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렸어요. 하지만 그 느림 속에 무한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서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춤이야? 이렇게 느린데.
왜 이렇게 아름답지? 할머니의 발걸음은 땅을 디디듯 묵직했고 손끝은 허공을 쓰다듬듯 부드러웠습니다. 수건이 펼쳐질 때마다 마치 숨을 내쉬는 것 같았고 접힐 때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흡이었죠. 영상이 끝날 무렵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손끝이 저렸어요. 무언가가 그녀의 안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춤은 숨이라고. 서희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새도록 그 영상을 20번도 넘게 봤죠.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 회전할 때 흩날리는 장삼의 선, 무릎을 꿇을 때 보이는 깊은 평온함.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택배 상자에서 할머니의 승무수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작은 구멍까지 있는 천이었지만 손에 쥐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할머니가 40년간 이 천을 들고 춤을 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원룸의 좁은 공간에서 천을 양손에 쥐고 섰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 거리가 보였죠. 그녀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동작을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건이 공중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발레의 피루에처럼 빠르게 돌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처럼 느리게, 아주 느리게 돌았죠. 그 순간 서희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전하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들숨과 날숨. 팔이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내려갈 때 내쉬었죠. 이게 춤이구나. 서희는 회전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춤이었구나. 이렇게 춰도 되는 거였구나.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춤은 빠르게 돌고 높이 뛰고 완벽한 선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춤은 숨 쉬는 것이고 그 숨결에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런던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수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쳐볼까? 내 방식대로. 그날 이후 서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희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학교 근처의 작은 개인 스튜디오를 빌렸죠. 시간당 15파운드, 하나로 약 25,000원이었습니다. 비싼 돈이었지만 서희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아껴 일주일에 4번, 매번 4시간씩 스튜디오를 예약했어요. 첫날 새벽 3시, 서희는 텅 빈 스튜디오에 홀로 섰습니다. 가방에서 할머니의 승무수건을 꺼내 양손에 쥐었죠. 그리고 포인트 슈즈를 신었습니다. 이 조합은 전례가 없었어요. 발레 슈즈와 한국 전통 수건이라니. 할 수 있을까? 서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레오타드를 입고 포인트로 선 모습, 그리고 손에 쥔 흰 수건.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어울렸어요. 노트북에서 백조의 호수 음악을 재생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선율이 조용한 스튜디오에 흘러나왔죠. 서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클래식 발레의 기본 동작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라베스크 자세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고 팔을 앞으로 뻗었죠. 완벽한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희는 천천히 오른손에 쥔 수건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수건이 공중에서 펼쳐지며 물결쳤죠. 그리고 할머니의 승무처럼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빠른 피루엣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늘어지는 것처럼 느린 회전이었어요. 그 순간 서희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 춤이야. 발레의 정교한 선과 승무의 여유로운 호흡이 만났습니다. 그랑주대로 높이 뛰어오르는 순간 수건을 휘두르니 마치 백조가 날개를 펴는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일 때 수건을 감싸 안으니 그것은 백조가 상처 입은 날개를 감싸는 모습 같았죠. 서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땀이 온몸을 적셨고 발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50분 마지막 동작을 마친 서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 살아있어. 처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이후 매일 새벽마다 서희는 그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동작은 정교해졌고 발레와 승무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발레도 승무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서희는 안무의 전체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8분짜리 작품이었죠. 처음엔 클래식 발레로 시작해 백조의 우아함을 보여주고 중반부터 승무의 장단이 섞여 들어오며 점차 융합되고 마지막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새로운 생명체처럼 춤추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안무를 마친 서희는 스튜디오 바닥에 앉아 할머니의 수건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수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 제가 할머니 춤을 발레에 넣었어요. 이상한가요? 할머니가 보시면 화내실까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라면 웃으며 말씀하셨을 것 같았죠. 그래, 내 방식대로 쳐라. 춤엔 국경이 없단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오늘도 9시부터 정규 수업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습니다. 캐서린 교수가 뭐라고 하든 동기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나는 이제 알아. 내 춤이 뭔지, 내가 누군지. 스튜디오 문을 닫고 나오는 서희의 걸음걸이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개가 당당히 들려 있었고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5시. 서희는 평소처럼 개인 스튜디오에서 안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백조의 호수 선율에 맞춰 그랑주대로 뛰어오르며 수건을 휘두르는 순간이었죠.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인가? 그녀는 다시 연습에 집중했죠. 복도에 숨어있던 4명의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소피아였죠. 저거 봤어? 발레에 행주를 넣었네. 미쳤나 봐. 저게 뭐야, 아시아 퓨전 망작. 영상 찍었어.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4명은 웃음을 참으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오전 10시 학교 복도. 서희가 연습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댔죠. 무슨 일이지? 서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소피아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서희가 들어서자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주인공 등장. 소피아가 과장되게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하지만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스마트폰을 서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서희가 새벽에 혼자 연습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엔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저게 뭐야 키우키우키우키우. 발레에 걸레질 추가했네.
아시아 퓨전 실패작. 로열 발레 스쿨 역사상 최악의 안무. 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누가 찍은 거예요? 글쎄, 누군가 우연히 봤나 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게 뭐야? 졸업 공연 준비하는 거야? 소피아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서희는 대답할 수 없었죠. 친구들이 하나둘씩 거들었습니다. 설마 저걸 무대에 올릴 건 아니지?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저런 거 하면 역사에 남을 거야. 나쁜 쪽으로. 차라리 고전 레퍼토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희는 아무 말 없이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사방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또 영상을 보며 웃었죠. 저기 간다, 행주 발레리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서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화장실로 들어간 서희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 그냥 내 춤추고 싶었을 뿐인데. 10분을 울고 난 후 서희는 얼굴을 씻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 앞을 지나게 됐죠. 거기에는 졸업공연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졸업공연 신청 마감 12월 15일까지. 신청 서류 안무 제목, 음악 선정, 개요 설명. 제출처 캐서린 허드슨 교수 연구실. 서희는 게시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포기할까? 그냥 클래식 발레 레퍼토리 하나 골라서 신청할까? 그럼 적어도 망신은 안 당할 텐데.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의 편지 속 할머니의 말씀이었죠. 춤은 근육이 아니라 숨이란다. 서희는 가방에서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 구석 벤치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안무 제목 백조 승려를 만나다. 음악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한국 전통장단. 깨요 서양 클래식 발레와 한국 전통 승무의 융합을 통해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 언어를 제시함. 글자를 다 쓰고 나니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신청서를 들고 캐서린 교수 연구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캐서린 교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서희를 보더니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교수님, 졸업공연 신청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캐서린 교수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백조와 승려? 발레와 승무? 네, 교수님. 저는 이 안무로 졸업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캐서린 교수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서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서희, 혹시 오늘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영상 봤나요? 네. 그럼 알겠네요. 학생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런데도 정말 이 안무로 무대에 서겠다는 거예요.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교수님. 캐서린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청서는 받겠어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로열 발레 스쿨 졸업 공연은 장난이 아니에요. 3,000명의 관객, 업계 최고 인사들, 전 세계 라이브 스트리밍. 거기서 실패하면 당신 경력은 끝입니다.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교수님, 저는 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캐서린 교수는 서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선택이니까. 나가보세요. 서희는 인사를 하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교수의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후회할 거예요. 복도에 선 서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절대. 12월 20일 오후 2시. 캐서린 교수가 서희를 개인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서희는 노크를 하고 들어갔죠. 면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론 런던의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캐서린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서희는 의자에 앉았어요. 교수는 서희의 신청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이서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이 안무로 졸업 공연을 하겠어요? 네, 교수님. 캐서린 교수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안무는 실패할 겁니다. 서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300년 역사를 가진 발레의 성지예요. 거기 오는 관객들은 전통적인 발레를 보러 옵니다. 차이콥스키,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예프. 그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클래식 발레죠.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 한국 전통춤을 섞겠다고요? 관객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교수님, 발레도 처음엔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19세기에. 지금은 21세기예요. 캐서린 교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학생이에요. 아직 이름도 없는 학생이 혁신을 시도한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3개월 동안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모두가 제게 감정이 없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춤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 춤이 뭔지. 캐서린 교수는 팔짱을 끼고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자신을 찾았다고 해서 3,000명의 관객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서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관객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제 몸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제 할머니는 40년간 승무를 주셨어요. 그걸 숨기고 춤추는 건 저를 죽이는 거예요. 캐서린 교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선택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실패하면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요. 네, 교수님. 나가봐도 좋아요. 서희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캐서린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서희. 네. 당신.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서희는 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후회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나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요. 문을 닫고 복도에 선 서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금 전까지 당당했지만 사실 두려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때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서희야, 오늘 날씨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 엄마는 내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해. 사랑한다. 서희는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그날 밤 서희는 원룸에서 노트북을 켜고 졸업 공연 최종 안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8분간의 안무를 세밀하게 계획했죠. 어느 순간에 백조가 되고 어느 순간에 승려가 되고
어느 순간에 둘이 하나가 되는지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줄을 쓰고 나니 서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내 이야기야. 이게 내 춤이야. 공연은 4주 후였습니다. 1월 24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서희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었죠. 2025년 1월 24일 오후 7시. 런던 코벤트 가든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이 건물은 1858년에 지어진 영국 발레의 성지였습니다. 붉은 벨벳 의자 3,000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죠. 1층부터 4층까지 발코니석까지 모든 자리가 만석이었습니다. 무대 뒤 분장실. 서희는 흰색 클래식 튜투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르기 힘들었어요. 옆 분장실에선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서희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무대 감독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이서희, 30분 후 당신 차례예요.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희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승무수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작은 구멍이 있는 흰 천. 이것이 오늘 그녀의 무기였죠. 수건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지켜봐 주세요. 엄마, 제가 해낼게요.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관객들은 프로그램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다음이 한국 학생이래요. 이름이 이서희? 아,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안무를 한다던데. 발레에 아시아 전통춤을 섞었다나. 에이, 그게 되겠어요? 발레는 발레지. 1층 VIP석에는 영국 왕립예술원 이사장 데이비드 앤더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65세의 그는 40년간 수천 개의 발레 공연을 봐온 전설이었죠. 그의 옆에는 캐서린 허드슨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 다음 학생이 당신 제자죠? 네, 이사장님. 어떤가요? 잘할 것 같아요? 캐서린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무대가 암전되었습니다. 3,000명의 관객이 일제히 조용해졌죠. 서희는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뚱, 둥, 둥. 조명이 켜졌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서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클래식 발레의 기본 자세로 시작했죠. 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고 다리를 뒤로 뻗어 아라베스크 자세를 취했습니다. 완벽한 선이었어요.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분이 지나자 음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케스트라 선율 사이로 한국 전통 장고 소리가 조용히 섞여 들어왔죠. 뚱, 뚱.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품속에서 흰 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객석 몇몇에서 작은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수건. 소피아는 3층 학생석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죠. 시작했네. 이제 망하는 거 보는 일만 남았어. 하지만 다음 순간 무대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희는 그랑주대로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발레의 가장 화려한 점프였죠. 하지만 공중에서 그녀는 흰 수건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수건이 공기를 가르며 흰 궤적을 그렸어요. 마치 백조의 날개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게. 착지와 동시에 서희는 무릎을 꿇고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발레의 빠른 피루엣이 아니라 승무의 느린 회전이었죠. 하지만 그 느림 속에 무한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다시 일어나 포인트로 섰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수건을 위로 던졌죠. 수건이 공중에서 펼쳐지며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듯
서희는 완벽한 아티튜드 자세로 수건을 받아냈어요. 관객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음악도 관객도 무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할머니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춤은 근육이 아니라 숨이란다. 서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죠. 그 호흡에 맞춰 몸이 움직였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들숨, 내릴 때 날숨, 회전할 때 들숨, 멈출 때 날숨. 그것은 더 이상 안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였죠. 캐서린 교수는 객석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데이비드 이사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40년간 발레를 봐왔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이제 완전히 백조도 승려도 아닌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기술과 영혼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녀는 그저 춤이었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서희는 마지막으로 그랑주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공중에서 두 손으로 수건을 크게 펼쳤죠.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그녀는 마치 날아오르는 새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새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착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건을 가슴에 안았죠. 할머니가 평생 했던 그 자세로. 음악이 멈췄습니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무대가 암전되었죠. 침묵.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3,000명의 관객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브라보. 누군가의 외침이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데이비드 이사장이 벌떡 일어서며 박수를 쳤죠. 그 순간 3,000명의 관객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폭발했어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모든 사람이 서서 손뼉을 쳤죠.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무대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3,000명이 그녀를 위해 서 있었습니다. 서희는 무대 중앙에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5분간 계속됐어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3층 객석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모두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소피아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캐서린 교수는 1층 VIP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데이비드 이사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캐서린, 저 학생은 오늘 역사를 만들었소. 무대 뒤로 내려온 서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서희야. 화면 속 어머니는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해냈어요. 할머니 춤으로 세계를 울렸어요. 어머니는 화면 너머에서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희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엄마도 봤어. 라이브로 다 봤어. 너 정말, 정말 대단해. 두 사람은 화면을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30분 후, 무대 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 관계자들, 학생들이 서희를 찾고 있었죠. 서희는 여전히 공연 의상을 입은 채 분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앤더슨 이사장이었죠. 그는 서희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 안녕하십니까? 서희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앉아요. 오히려 내가 방해한 것 같군요. 데이비드 이사장은 의자를 하나 당겨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서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학생, 나는 40년간 이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수천 명의 발레리나를 받고 수만 개의 공연을 관람했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 같은 공연은 처음입니다. 당신은 오늘 발레의 역사를 다시 썼어요. 서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이사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희에게 건넸어요. 학생, 졸업하면 연락주세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 뉴욕 ABT, 런던 로열 발레단. 어디든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서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데이비드 이사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축하합니다. 진정한 예술가. 이사장이 나간 후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캐서린 허드슨 교수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교수님. 캐서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교수는 서희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님. 서희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서희. 미안해요. 교수님,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내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캐서린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정이 없다고 했죠. 영혼이 없다고 했고 동양인은 발레를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의 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감정이 없던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였어요. 나는 300년 전통에 갇혀서 진짜 예술이 뭔지 잊고 살았어요.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일어나세요. 제발요. 캐서린 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죠. 서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제자예요. 아니, 제자를 넘어서. 당신은 나의 스승이에요. 오늘 나에게 진짜 예술이 뭔지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문이 다시 열리고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소피아는 서희에게 달려와 그대로 안겼습니다. 서희, 나 정말 미안해.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영상도 찍고 놀리고. 나 정말 나쁜 애야. 소피아. 근데 오늘 너 춤 보면서 울었어.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최고야. 다음 날 아침. 영국 BBC 뉴스 헤드라인. 한국 발레 학생,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역사를 다시 쓰다. 가디언지 일면. 동양과 서양의 만남 발레를 영원히 바꾼 혁명적 공연. 뉴욕 타임스. 한국 무용수 300년 전통을 새 시대로 이끌다. 서희의 공연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지 24시간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48시간 후엔 2천만을 넘었죠.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발레 봐왔지만 이렇게 울어본 건 처음입니다. 예술에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했네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뉴욕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런던 로열 발레단에서 동시에 러브콜이 왔습니다. 서희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2주 후, 서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희 씨, 소감이 어떠세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죠. 저는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3개월 전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뿌리를 숨기고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춤을 통해 깨달았어요. 제 뿌리가 바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었다는 걸요. 서희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승무수건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천 하나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정신은 어디서든 빛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는 미소 지으며 인파를 헤치고 나왔죠. 입국장 밖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껴안았어요. 서희야, 우리 딸, 정말 수고했어. 엄마.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박수를 쳤죠. 어떤 사람은 서희 씨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어머니는 가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내 서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서희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손녀가 할머니 춤으로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서희는 할머니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했어요. 할머니 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걸 증명했어요. 공항 밖은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어머니 손을 잡고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우리의 춤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희는 미소 지으며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